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프람 기술지원팀의 박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토목공학 박사를 받고 2019년부터 울프람 기술지원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출시한 매스매티카 12.2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매스매티카 12.2의 새로운 기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매스매티카를 개발하는 울프람 리서치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울프람 리서치는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울프람 랭귀지를 기반으로 하는 매스매티카, 자연 언어를 해석해 결과를 연산하는 울프람 알파 등의 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울프람 리서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울프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매스매티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매스매티카는 강력한 심볼릭 계산이 가능한 연산 엔진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산과 문서화, 프리젠테이션, 출판을 할 수 있는 노트북을 제공합니다. 매스매티카의 노트북을 조금 더 살펴보면 노트북은 계층화된 셀을 제공합니다. 이 노트북에서는 컴퓨터 연산과 시각화 등을 한 곳에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 가능한 깔끔한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스매티카의 강력한 시각화 기능들은 데이터 및 함수를 사용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노트북에서는 울프람 알파의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한 연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각화 기능을 이용하여 출력한 이미지와 상호작용해서 사용자가 더 직관적으로 데이터나 함수를 이해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매스매티카가 제공하는 다이나믹 기능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값을 조정하고 그 값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에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제작한 노트북은 클라우드나 모바일 앱을 사용해 어디에서나 열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노트북을 공유하고 싶다면 클라우드를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매스매티카는 다른 기술 제품과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엑셀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매스매티카에 연산한 뒤 결과값을 다시 엑셀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출력할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컴퓨터 언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스매티카 12.2의 기능을 살펴보기에 앞서 매스매티카 12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매 버전마다 울프람 리서치의 최신 연구 개발 성과를 반영해서 새 버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버전 11에서 11.3까지는 350개 이상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고, 버전 12에서는 현재까지 600여 개 이상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으며, 특별히 12.1.1에서는 많은 버그들을 수정해서 매스매티카가 더욱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연산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인 매스매티카 12.2는 작년 12월에 출시되었습니다. 12.2에서는 228개의 펑션이 새로 도입되었고 2개의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많은 기존의 펑션들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저 인터페이스도 발전시켰습니다. 12.2는 최신 운영체제와 하드웨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12.2에 관련한 시스템 요구사항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2.2의 새로운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분야는 데이터 시각화에 관한 업데이트입니다. 매스매티카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그리고 높은 퀄리티로 시각화할 수 있는 다양한 펑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전 12.2에서는 이전에 제공하던 펑션에 더해 새로운 시각화 펑션과 옵션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레디얼 액시스 플랫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방사형 차트를 만들어 한눈에 여러 경향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펑션입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능력치 같은 것들이 이런 방사형 차트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미국 내 5개 도시의 6가지 항목에 관한 자료를 방사형 축에 그려보았습니다. 그 다음 소개할 펑션은 패러럴 액시스 플롯입니다. 레디얼 액시스 플롯이 방사형 축의 데이터를 그렸다면 패러럴 액시스 플롯은 여러 개의 평행한 Y축을 사용해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펑션입니다.
위의 예제와 같은 인풋을 가지고 패러럴 액시스 플랫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패러럴 액시스 플랫으로 적용한 데이터는 여러 개의 Y축에 의해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레이 플랫 3D는 3차원 배열을 개별 큐브로 시각화할 수 있는 펑션입니다. 예를 들어 랜덤으로 구성된 0과 1로 이루어진 3차원 배열을 어레이 플랫으로 시각화합니다. 다음과 같이 3차원 큐브로 표현된 배열을 출력하게 됩니다. 물론 사용자가 큐브를 돌려서 다른 면에 있는 값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 어레이 플랫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컴플렉스 어레이 플랫은 복소수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을 시각화하는 데 사용하는 펑션입니다. 이 펑션은 각 복소수의 절대값을 구한 뒤 그 절대값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정사각형으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10개의 로와 20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진 복소수를 컴플렉스 어레이 플랫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12.2에서는 향상된 슬라이스 벡터 플랫 3D를 제공합니다. 슬라이스 벡터 플랫 3D는 평면의 벡터장을 시각화하는 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아래의 12.1의 결과값과 비교해보면 12.1에서 더 깔끔한 결과물이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에서는 새로운 필링 스타일도 추가되었는데요. 12.1에서 패턴 필링과 해치 필링이 추가되었다면 12.2에서는 그라데이션 필링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남한 지형을 그라디언트 필링으로 한번 채워보았습니다. 그레디언트 스타일에는 리니어, 레디얼, 그리고 코닉 옵션이 있습니다. 남한의 모양을 살펴본 김에 지리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스매티카는 버전 10부터 지리 계산 펑션을 도입했고 지리 관련 시각 펑션들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지도에 그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리 계산 분야도 12.2에서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지오 바운더리 펑션입니다. 이 기능은 한 지역의 경계를 구해내는 펑션입니다. 예를 들어 남한의 수도의 경계값을 지오 바운더리 펑션을 통해 얻겠습니다. 그 뒤 이 바운더리를 지오 그래픽스 펑션을 적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도에 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오렌스는 지오패스의 길이를 계산해주는 펑션입니다. 이전에 구해놓았던 서울의 바운더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오렌스 펑션을 통해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의 길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펑션은 지오폴리곤 펑션입니다. 지오폴리곤은 지구 표면에 측지선을 그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으로 지도에 쉐이딩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매스매티카 12.2에서부터는 이 그림자 안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자가 특정 부분을 강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사용자가 한반도의 위도와 경도 값을 조절해서 특정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펑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더 다양한 테마로 지오리즘 밸류 플랫을 그릴 수 있도록 다른 테마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른 테마를 사용해서 인구별로 대한민국 행정구역을 채석해 보았습니다. 마케팅, 비즈니스, 클래식 펑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오 백그라운드의 옵션도 추가되었습니다. 지오 백그라운드에서는 벡터 스타일의 지도 스타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롯데타워 근처의 지도를 뽑아보았습니다. 벡터 비즈니스, 벡터 다크, 벡터 빈티지, 벡터 마케팅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공간 통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공간 통계는 매스매티카 12.2에서부터 새롭게 도입한 분야입니다. 매스매티카는 다양한 통계 관련 펑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버전부터는 공간 통계 관련 펑션이 추가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셜 포인트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남한에 있는 큰 도시들의 공간의 포인트들을 스파셜 포인트 데이터 펑션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한 데이터는 위도와 경도 데이터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도시 데이터를 포인트 밸류 플롯으로 지도에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에 큰 도시들의 위치가 포인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밀도를 알고 싶다면 mean point density 펑션으로 도시들의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nearest neighbor g는 특정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도시를 찾을 확률을 알아보는 펑션입니다. 이 펑션에 도시 데이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값들이 나오는데요. 이 결과값을 킬로미터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50km 정도만 가면 다른 큰 도시를 찾을 확률이 거의 100%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버전부터는 공간 통계 모델들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쉽게 그 모델에 맞춰서 데이터를 출력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모델의 지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공간 통계 모델들은 울프라 문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에서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 펑션을 제공합니다. 이전에도 드로잉 툴 팔레트가 있었지만 이제는 캔버스 펑션을 실행시키면 빈 윈도우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캔버스 펑션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듯이 하얀 창이 떴습니다. 유저가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싶은 툴을 지정하여서 마우스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에 노멀 펑션을 적용하면 매니플레이트 등에 사용 가능한 그래픽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울프 그림을 그린 다음에 노멀 펑션을 적용하면 그래픽스 오브젝트가 나오게 되죠. 이 그래픽스 오브젝트를 여러 가지 펑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픽스 그리드에 적용해서 회전하는 늑대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고 같은 것을 매니플레이트에 적용하여서 회전하는 울프를 사용자가 슬라이드를 통해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매스매티카는 버전 12.1에서부터 비디오, 오디오 혹은 시그널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2에서 비디오의 기능도 많이 추가되었는데요. 여기서는 비디오 제너레이터, 비디오 스플릿, 비디오 프레임 리스트, 애니메이티드 이미지라는 펑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제너레이터입니다. 이 기능은 소비자가 원하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예제에서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생성하였던 늑대 이미지를 회전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비디오의 구간은 3초입니다. 비디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초짜리 회전하는 비디오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스플릿은 특정 시간에 동영상을 분할하는 예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0.3, 0.52를 적용하면 0초에서부터 0.3초까지, 0.3초에서 0.5초까지, 0.5초에서 2초까지의 비디오 총 4개를 생성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에서 이미지를 뽑아내고 싶다면 비디오 프레임 리스트 펑션을 이용해서 비디오 안에 있는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이미지를 비디오에서부터 뽑아내었습니다. 애니메이티드 이미지는 움직이는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는 펑션입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이전 페이지에서 생성했던 늑대 이미지를 가지고 온 뒤 여러 장의 회전하는 늑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 이 이미지들을 애니메이티드 이미지에 적용하면 이렇게 회전하는 늑대의 움직이는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를 클라우드 디플로이를 이용하면 쉽게 클라우드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디플로이에 적용했을 때 이렇게 URL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화형 지오메트릭 씬과 몰레큘 드로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릭 씬은 버전 12.0에서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 펑션은 가정으로 정의된 추상적 2D 기하학 장면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펑션입니다. 버전 12.2에서는 대화형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아래 예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점 ABC와 30도의 내각을 갖는 삼각형을 포함하는 기하학 장면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랜덤 인스턴스를 통해서 점의 명시적 좌표를 채우면 이렇게 내각이 30도인 삼각형 ABC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지오메트릭 씬의 포인트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12.2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꼭지점들을 새로 움직였을 때
다른 꼭지점들이 움직여서 여전히 가설에 맞는 삼각형을 반응형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에 소개할 펑션은 몰레큘 드로이입니다. 먼저 카페인의 분자를 가져온 뒤에 카페인 분자 편집용 창을 열면 이러한 창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에서 사용자는 원자를 더해서 분자의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혹은 선택한 원자 엘리먼트를 지움으로써 새로운 분자 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능이 화학 관련 작업을 하시는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머신러닝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스매티카는 비전문가도 최신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이 뉴럴넷 리포지토리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각 모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모델과 관련된 예제와 사용 방법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매스매티카 버전 12.1부터 저희는 20여 가지의 새로운 모델을 추가하였습니다. 매스매티카 12.2에서는 더욱더 향상된 네트워크의 시각적 표시가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소개할 것은 서머리 그래프입니다. 사용자가 네트워크 모델을 임포트한 뒤에 서머리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된 요약 그래프를 서머리 그래픽을 통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2에서부터 원은 네트워크의 고정된 요소를, 사각형은 훈련 가능한 요소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은 고정된 요소, 사각형은 훈련 가능한 요소입니다. 매스매티카 12.2에서부터는 그래프를 모양에 따라서 2차원 평면에 배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래의 예제에서는 20개의 그래프를 랜덤으로 생성한 뒤에 이 그래프를 모양에 따라서 공간에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버전부터는 울프람 랭귀지를 사용하여서 생성한 네트워크를 ONNX 표준 표현으로 내보내서 모바일 앱에서 실행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처럼 머신러닝 모델들을 추가하는 것과 더불어 매스매티카는 머신러닝을 기초로 하는 클래시파이나 프레딕트 같은 펑션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스매티카 12.2에서는 페이스 레코그나이즈라는 머신러닝 기반의 펑션이 도입되었습니다. 페이스 레코그나이즈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기생충에 출연했던 배우들과 감독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Find Faces라는 펑션을 이용해 얼굴을 추출해냅니다. 추출한 이미지를 가지고 각자 얼굴에 상응하는 이름을 설정해 준 다음에 새로운 사진을 가지고 와서 페이스 레코그나이즈에 적용을 시키면 가장 적합한 사람의 이름을 추출하게 됩니다. 텍스트 인풋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스매티카는 inline math라는 펑션으로 수학 기호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께서 더 깔끔하게 수학적 표현을 넣고 싶어 하셔서 텍스트 인풋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컨트롤 키와 달러 키를 함께 클릭하면 텍스트 입력 박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박스에 텍스트 관련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수학적 표현이 깔끔하게 렌더링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더 깔끔하게 매스매티카 문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스매티카 12.2에서는 임포트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울프람 언어는 100여 가지가 넘는 파일 포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2에서는 압축 및 보관 형식의 지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7Z, ISO, RAR 등과 같은 압축 포맷을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서 같은 암호화된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2에서부터는 PEM 형식의 데이터를 매스매티카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12.2에서는 PDF 가져오기 기능에도 많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PDF에 있는 텍스트만 가져와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도 있고 PDF에 있는 이미지만 가져와서 이미지 콜라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URL만 추출할 수도 있는데요. PDF에서 URL을 가져오게 되면 페이지 넘버와 함께 URL이 표시되게 됩니다. 양식 입력이 있는 PDF를 가져오게 되면 양식 넘버와 그 결과값을 어소시에이션 형태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가져오기 기능의 확대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더 많은 형식을 매스매티카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미분 방정식에 관한 업데이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스매티카는 기호적 혹은 수치적인 접근으로 편미분 방정식을 풀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능들을 꾸준하게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압요소 모델, 그러니까 FEM을 이용해서 편미분 방정식을 풀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버전 12.2에서는 편미분 방정식을 더욱 쉽고 빠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항들을 도입하였습니다. 아래의 테이블에는 새로운 펑션들의 이름과 수학적 표현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식을 직접 하나씩 타입하지 않아도 미리 정의한 펑션으로 식을 정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쉽고 깔끔하게 문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수학적 표현에 상응하는 매스매티카 펑션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이용하셔서 문서센터에서 더 자세하게 예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젠테이션에서는 간단하게 숟가락의 변형 예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숟가락의 메쉬를 가져온 뒤 탄성계수인 영스 모듈러스와 푸아송 비로 매개된 4차 탱서를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디퓨전 PD 텀을 사용해서 편미분 방정식을 정의합니다. 정의한 방정식과 경계 조건을 설정해주면 매스매티카가 변형을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한 값은 메쉬 리전을 통해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숟가락 변형 예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저희는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편미분 방정식에 관련한 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D 모델 개요에 가시면 400페이지에 달하는 다양한 PD 모델에 관한 문서와 예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포맷의 노트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스매티카는 12.1에서 울프람 알파 노트북 포맷을 추가하였습니다. 12.2에서는 폼 노트북 포맷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양식 노트북은 사용자가 설문조사 항목을 쉽게 설정하고 설정한 뒤에 고객에게 전송하면 그 고객이 설문을 완성하게 되고 그 고객이 완성한 설문을 어소시에이션 포맷으로 받을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그러면 양식 노트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일 가셔서요. New, 프로그램 노트북, 그리고 어터링 노트북을 설정하신 다음에 이 노트북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저는 원하는 형식의 인풋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를 누르시면 서밋 버튼이 뜨고요. 그러면 이러한 설문조사 양식의 노트북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뒤에 고객에게 보낸 뒤 고객이 서밋을 누르면 결과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과물은 구조화된 기호 표현으로 전송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키, 어소시에이션은 젠더는 메일이고 클래스에 대해선 5점을 주었고 등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울프람 클라우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매티카는 울프람 클라우드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아이디어를 다양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어디에서나 울프람 노트북을 열어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트북을 클라우드에 올린 뒤 공유하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울프람 클라우드에서 노트북을 열어볼 수 있고 노트북을 다운받아서 울프람 플레이어나 매스매티카에서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울프람 클라우드 베이직 서브스크립션을 제공해서요. 누구나 무료로 울프람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2.2에서는 더 쉽게 노트북을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퍼블리시하면 자동으로 QR코드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퍼블리시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로 가셔서 Publish to Cloud 선택하시면 이렇게 퍼블리시 클라우드를 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이 노트북을 클라우드에 게시하면 QR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임베딩 코드나 아이프레임 코드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자신의 웹페이지에 이 울프람 클라우드에 퍼블리시된 노트북을 임베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2.2에서는 데스크탑에서 클라우드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 반대로 데스크탑에서 작업하던 노트북을 클라우드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였습니다. 파일로 가셔서 Open from Cloud를 선택하시면 클라우드 파일을 데스크탑에서 열어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반대로 Save to Cloud를 누르시면 이 노트북을 클라우드에 바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들께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클라우드와 데스크탑에서의 작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울프람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장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표에 맞춰 매스매티카 12.2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먼저 배치 잡, 일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2에서는 리모트 배치 서밋 펑션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펑션은 아마존 클라우드나 체리티 엔진에서 일괄 처리 작업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펑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마존 클라우드나 체리티 엔진의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 계정을 가진 뒤에 해당 제공자를 사용해서 일괄 처리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지만 어떻게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은 이 워크플로우 링크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뒤에 리모트 배치 서밋을 하여서 원격 배치 제출 환경을 사용해서 연산을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2+2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제출하면 그 배치 잡에 대해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유저는 잡 스테이터를 체크해서 이 잡이 진행 중인지 컴플리트인지 알 수 있고요. 일괄 처리가 끝난 후에는 이밸류에이션 리졸트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펑션은 WSTP 서버입니다. WSTP는 프로그램 간의 울프람 언어를 전송하는 기본 프로토콜로 예전에는 매스링크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WSTP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WSTP 서버는 미리 설정한 울프람 언어를 런치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지속적인 울프람 언어 세션을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안정적으로 울프람 언어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모트 이밸류에이션은 현재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울프람 커널을 사용해서 표현식의 연산 결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예제에서는 SSH를 이용해서 다른 컴퓨터의 기본 커널에 접속한 뒤 명령어들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매스매티카 12.2에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NA, RNA, 그리고 단백질 서열을 표현할 수 있는 바이오 시퀀스는 매스매티카 12.2에 새로 추가된 분야입니다. 사용자는 인클로즈 및 컨펌을 사용하여서 오류 처리에 더욱 강력해진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체크 아규먼트와 아규먼트 옵션을 사용해서 올바른 인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 셀렉트 펑션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날짜를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드 디버깅을 위해서 에코 펑션들이 확장되었습니다. 매스매티카 코딩을 하면서 더욱 쉽게 디버깅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최적화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한 펑션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컨벡스 리전 Q와 컨벡스 홀 리전도 새로 도입된 기능입니다. 매스매티카 노트북에서 새로운 내용을 복사하는 클릭 투 카피 버튼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의 하이퍼링크에서 더욱더 발전된 하이퍼링크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였습니다. 매스매티카 12.2에서는 SQL을 직접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2비트 타겟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킷이 도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매스매티카 12.2에 새로 추가된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스티븐 울프람의 블로그 내용과 울프람 페이지의 12.2 펑션 리스트, 그리고 도큐멘테이션 센터 페이지의 예제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아주 간략한 부분만 소개했는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울프람유에 가시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1시간 반씩 3번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울프람유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매스매티카에 관련한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기술지원팀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기술지원팀에 연락하실 수 있는 이메일을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스매티카 12.2가 사용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